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10월 7일 월요일 오늘 아침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조금 많이 내리네요. 네, 운전 조심하시고 네, 오늘 하루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목하기를 하기 전에 제가 파트를 나눠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기사는 크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시장 규제 파트에서는 한국은행을 보시면은 특별하게 금리는 그대로 하고 국토교통부 내용도 특별하게 뉴스 나온 건 없었습니다. 예. 기재부에서도 특별한 내용 없었고요. 행안부 내용 중에 이제 살짝 조금 알아보실 게 그 인감증명서 이야기 하나 나왔더라고요. 네.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9월 30일부터 정부 24에서 무료 발급이 된다. 기존에는 이제 현장 발급만 무조건 됐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할 용도가 아닌 그냥 인감증명서는 정부 24에서 이제 가능하다. 이런 것들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원이나 이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것 말고는 면허 신청이나 경력 증명이나 이제 보조사업 신청 등 일반적인 그 외에 이제 용도하는 것들은 그렇게 정부 24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좀 생활이 편해질 것 같아요. 네. 정부 24는 이제 가셔가지고 이렇게 발급받으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뉴스가 재개발 이제 재건축 뉴스 중에 하나는 괜찮은 뉴스더라고요. 인구가 지금 부산 사구를 예로 들었는데 인구 소멸을 하다 보니까 인구 플러스 소멸과 이제 인구의 이동, 유출입이 많죠.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인천보다 많았었는데 지금 더 줄어드는 상황이고 3위까지 이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 부산 자체만으로도 이제 노동 소비 인구 소위 말해서 이제 청년층이나 중년층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자체 내에서도 이제 구마다 인구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인구를 한번 보시면 호갱론을 통해 가지고 보시면은 인구 유출입이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연재 같은 경우나 동네 쪽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짓고 그리고 법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기업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특히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도 신축 아파트 이런 것들이 막 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원래 이제 진구와 해운대구와 옛날 상하구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많이 몰락을 하고 해운대구도 지금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게 양극화입니다. 사실은 집값은 올라가는데 인구는 빠져나간다. 그만큼 실제 이제 정말 편하게 거주하시는 분 말고는 좀 양극화가 심해진다 이런 거고 인구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지 투자자들이나 이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사는 해수남 쪽으로 아니면 이제 동래와 연제 특히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실거주 위주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해서 인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외에는 지금 서부권과 이제 중부권과 동남권, 동부권 이런 것들 다 인구는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런 기사들이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인구 회복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결국 학교나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위주로 가지만 실제 이제 인구를 좀 유지하려고 하면은 직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부산에 직장 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교사분들 소위 말해서 그런 쪽이나 아니면 자영업자 위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리고 큰 틀은 정말 표현이 그렇지만 뭐 노인과 바다와 아파트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아니면은 이제 우선은 베드타운이 됐든 인구를 기본적으로
최대 유지할 수 있는 게 정비 사업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를 짓는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하자면 슬럼가나 이런 것들을 좀 변화시켜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하니까 사실 부산의 입장에서는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뉴스도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왜냐면 사하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서구 명지 쪽으로 신축 대도시가 생겼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유출됐다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런 예를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보통 용적률을 한 200% 내지 안팎으로 해서 한 15층, 20층에서 23층간 정도의 이제 재건축인데 이번에 노계획 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3종으로 치면 1.5배에서 한 300%에서 450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용적률의 혜택을 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는 이제 종상향을 한다 하더라도 뭐 크게 안 되거든요. 뭐 300, 280까지 밖에 안 되니까 300 밑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특히 한 280까지 뭐 먹히는 데는 뭐 인구가 늘어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서 부산 같은 입장에서도 뭐 신도시나 이제 명지나 함양이나 그쪽 라인 쪽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 부산 전체 이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지금 뭔가 이루어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되고 있는 것들은 뭐 진행이 되고 있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진행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대책을 이렇게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식으로 변해서 뭐 인구를 흡수를 하겠다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과 그 다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인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제 조금 쉽진 않겠죠. 이제 그 동네 쪽을 보시면 동네 레미안이나 연지나 이런 데는 물량이 지금 매매나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물량들은 결국 다 해소는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동짜리나 아니면 특정의 이제 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주변의 기반 시설 인프라나 이제 직장이나 이런 것들 뭐 학교나 병원이나 뭐 역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조건을 따졌을 때 안 좋은 상황에 갑자기 생뚱맞게 정비 사업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인구가 확실하게 늘어나서 그 이후로 2년, 4년, 뭐 5년, 10년의 인구가 유지가 되고 할까?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대책은 이런 식으로 내는 기사가 있어서 틀린 말은 아니니까 이게 조금 와닿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 소멸로 해서 뭐 정비 사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약 분양 파트에서는 뭐 입주장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둔촌주공, 부산 같은 경우는 연지. 보통 매물이 개수가 거의 뭐 몇천 개가 나오는데, 뭐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뭐 입주장인데 매매와 전세가 물량이 쌓여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금액이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뭐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니까, 아니라고 전수조사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뭐 분양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분양이나 조합원 물량도 다 다르고, 결국에 이제 초창기에 어떻게 이제 괜찮은 물건들은 금액을 형성하는데, 시간이 이제 흐르고 나면, 뭐 잔금식이나 이제 유예기간이나 지나고 나면 이자비나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금액대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로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도 그런 기사가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여기가 좋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청약을 많이 넣고 분양 기사들 보면은 대부분 이 슬로건을 하나씩 겁니다. 입지에 대한 강남에 있다 아니면 뭐 대치동 학군에 있다 뭐 GTS 여기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때 내가 단순하게 이렇게 뭐 학군이 좋은 아파트가 청약을 하네 이렇게 그냥 기사 그대로 읽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이제 청약을 넣는다. 내가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한다. 집을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은 이제 그 입지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학군이나 역이나 직장이나 뭐 병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점수를 매기고 결국 이 공급도 중요하지만 수요가 더 중요한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점수를 매기면서 그 기사를 읽으면서 대치동이면 학군이 중요하구나. 그럼 내가 사는 입지에서 학군은 어디가 좋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정보를 싣는 걸 또 연습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키치를 했고요. 아파트 쪽에서는 이제 그 규제가 이제 들어오니까 대출 플러스 이제 규제가 들어오니까
강남 상급지를 이제 잡으려고 정부에서 88 대책이나 대출을 이렇게 막 최대한 묶어놓은 수도권 대출을 막아놨죠. 그러니까. 근데 결국 이제 시간이 흘러서 뭐 한 시간이 흐른 건 아니죠. 뭐 한두 달이죠.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 흘러서 보니까 이 마용성이나 노동강에 대해서가 이제 거래가 떨어지고 이제 금액이 조금씩 하향되더라. 그 말은 뭐냐? 강남 쪽에는 이제 상급지입니다. 상급지. 마용성은 이제 중상급지라 보시고 노도강은 이제 중하급지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서울의 지도를 볼 때 서초, 강남, 송파 이쪽 라인을 잡으려고 규제들이 이제 최대한 뭐 여기에 이제 거래가 너무 많고 집값 대출도 너무 많고 평균적으로 이쪽 라인으로 몰린다고 해서 정부의 대책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이 강남 상구를 잡는 게 아니고 상급지를 잡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중상급지 마용성을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중하급지인 노도강이나 노원구 강북 이쪽을 잡게 되고 강옥구로 이쪽 라인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쪽 라인 수도권 라인을 이제 퍼져나가는 그럼 그런 기사를 보시면은 어떤 대책이 나온다 하면은 특정 포커스의 핀셋 규제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뭐 규제가 나온다,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토지가 거래고 이제 11월 달, 12월 때쯤에 될 거고, 지금 뭐 대출 규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규제가 딱 나왔을 때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대출 규제에 포함되는 건 어떤 거고, 포함이 안 되는 건 어떤 거고, 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그 수요층과 공급층은 어딜까? 그런 것들을 빨리 이제 캐치를 하신다 하면은 이때 만약에 이제 마용성이나 노도가 그런 게 나왔을 때, 어떤 분, 개인의 이제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미리 팔고, 이때 타이밍에 팔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지금 1차적인 부분은 대출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이제 판단하시는 걸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지금 강남은 효과가 별로 없는데 그냥 관망세로 보고 있고 했는데 마용성이나 오히려 이제 경기도 상급지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하급지가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고 이제 지방은 어떻게 되느냐? 지방도 마찬가지로 역세권 신축은 좀 흘러가지만 나머지는 흘러가지 않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시는 눈을 계속 기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보통은 뭐 제가 투자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뭐 보통 뭐 5억대, 4억대, 3억대, 2억대, 1억대 막 내 돈이 얼마면 바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안 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뭐 이거는 전문가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 그래서 그 뭐 실거래나 그 다음에 간단한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돈 있으면 거기에 투자를 하고 뭐 실거주를 하고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다음을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우리가 단순하게 돈이 많아서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사놓고 뭐 내가 여기 살다가 저기 집에 또 가서 살고 뭐 토지 사놨다가 뭐 건물도 지어보고 상가도 사놨다가 뭐 월세 받고 뭐 이렇게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보통은 이제 자동차 하나, 집 하나, 뭐 여러 개 되시면 상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항상 내가 판단을 할 때 빠른 판단이 필요하지만 그 빠른 판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사항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볼 때, 재개발 재건축의 인구 소멸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정부나 입안권자들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런 뉴스가 나온다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여기 정비 사업을 빨리 해주고 싶어 한다. 그 자격 요건만 갖춘다 하면은 빨리빨리 해주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사들이나.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시공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청약도가 마찬가지예요. 입주장 이런 뉴스를 보면 일반 입주장이랑 다르다. 그러면 일반 입주장에 내가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다면은 부산행 같은 경우는 이제 연지 이쪽 라인에 거기에 결국엔 지금 물량은 많이 나왔지만 말씀드린 대로 4억 8천, 4억 5천 내려가다가 한 4억대, 3억 5천대까지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제 괜찮은 뭐 컨디션의 구조에 들어가고 2층에 들어갈 거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게 맞고 아니면은 이제 금액이 좀 떨어져서 내 돈을 아끼면서 뭐 거기 입지 조금만 인프라만 늘리겠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뉴스를 해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왜 최 소장은 왜 물건을 안 찍어주냐, 뭐 어디 뭐 추천해서 물건을 찍어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계속 물건을 받고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제 최대한 이제 주관적인 선입견이나 이제 제가 보는 그런 부분들을 좀 빼려고 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제 수요 입장 그 고객분들이 보시는 눈을 주는 그런 힘을 길러드리려고 제가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와 이제 보시는 시각이 비슷하다 하면은 이제 판단을 뭐 계속 동의를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와 이제 판단이 다르신 분을 제 판단이 맞다고 이렇게 너무 이제 강요하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왜냐면 뭐 그거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는 눈과 이제 비슷한 눈으로 보실 수 있게끔, 아니면은 저와 이제 다른 보시는 눈이 있더라도 저와 이제 토론을 통해서 어떤 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걸 위해서 지금 계속 뉴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